매년 꼬박꼬박 받는 건강검진, 혹시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밝히겠습니다. 저는 한민수 92세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65년 넘게 대학병원 내과 과장으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명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정말 필요한 검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그 종합검진, 사실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은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게요. 68세 박영희 씨는 매년 철저히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분이었죠. 어느 날 뇌 MRI에서 미세한 백질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과를 들은 박 씨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불안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불필요한 약물까지 복용하게 됐죠.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병보다 더 큰 해를 끼친 겁니다. 저는 어때요? 92세인 지금 최소한의 검진만 받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죠. 꼭 필요한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고 덕분에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60대 이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검진 3가지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필수 검진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불필요한 검진 중 첫 번째는 대형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왜 대부분 노인들에게 불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제 65년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고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켜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한 번 클릭으로 계속해서 소중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검사 전에 먼저 꼭 필요한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대장과 직장에서 용종, 암,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대장은 몸속 깊이 있어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도 없는데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의 핵심이에요.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 순위 상위권에 속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대장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보통 510년 걸립니다. 이 기간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 용종을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죠. 이게 생명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70세 최동훈 씨는 증상이 없었는데 가족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 1.8cm 용종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에서 초기 암세포가 확인됐죠.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제거해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됐습니다. 최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 왔는데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있죠. 저도 6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7세 때 작은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어요. 의사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동료 중 검사를 미루다 진행성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65년간 수만 명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분들이 훨씬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에서는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추적 검사를 하죠. 75세 이상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다면 계속 권장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92세인 지금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해야 하니까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70% 줄입니다.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말기에는 14%로 급격히 떨어지죠.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에게 12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제공하고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받게 합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아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필수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위염, 위궤양, 식도염, 위암 등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한국인은 서양인과 달리 위암 전구 병변이 많고 헬리코박터 감염률도 높죠. 아직 젊으니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암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죠.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30%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로 식도염이나 위궤양 같은 흔한 질환도 발견할 수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만성 기침이나 흉통도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죠. 67세 김정아 씨는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소화도 잘 되고 증상이 없었는데 초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됐고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사받기 싫어서 3년이나 미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40대 때 처음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엔 수면 내시경이 드물어 불편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큰 불편 없이 받을 수 있죠. 저는 60대 이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 때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돼 1년 간격으로 검사받았어요. 위암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6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정기적인 위내시경으로 초기 위암을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완치된 사례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 검사를 강력히 권하고 있죠. 우리나라 위암 검진 권고안은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영술을 권장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시작하고 전암성 병변이 있으면 1년마다 검사하죠. 80세 이상은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60세 이상은 위내시경을 추천해요. 위장 조영술보다 정확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위내시경은 위암 사망률을 약 47% 줄입니다. 2년마다 받은 사람은 위암 사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죠. 합병증 발생률은 0.01% 미만으로 매우 드물고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약 1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위암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효율적인 예방책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두 가지 검사를 아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종합검진에서 권하지만 사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는 시간, 돈,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줄 겁니다. 첫 번째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해 판막 질환, 심근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매우 유용하지만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겐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고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문제점은 비용이 1,530만 원으로 높다는 점이에요. 의학적 필요 없이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또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 검사와 불안이 생길 수 있죠. 나이 들며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가 질병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67세 정용민 씨는 증상 없이 심장 초음파를 받았는데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가 발견됐어요. 크게 불안해하며 추가 검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 듣고 밤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나빠졌다고 생각해 운동도 멈췄죠. 과도한 걱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저도 80세 때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어서 받지 않았어요. 대신 혈압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에 집중했죠. 제 환자 중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시던 분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불필요한 검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였죠. 심장 초음파는 흉통,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거나 심장 잡음, 심전도 이상, 가족력이 있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고 위험 요인이 낮은 노인에겐 권장되지 않아요.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도 증상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심장 초음파에서 의미 있는 이상 소견은 5% 미만이고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1% 미만이에요. 심혈관 질환 예방은 혈압 측정과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뇌 MRI와 MRA입니다. MRI는 뇌 구조, MRA는 뇌혈관 상태를 평가해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을 진단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마비, 경련 등이 있을 때 필수적이죠.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겐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뇌 MRI와 MRA는 5만 100만 원으로 비용이 높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큽니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작은 병변이 발견될 수 있고 이는 추가 검사와 불안을 초래하죠. 또 MRI는 좁은 공간에서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해 노인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옥순 씨는 고가의 검진 패키지로 뇌 MRI를 받았는데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으며 이렇게 말했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 상담 후 크기가 자가경과 관찰로 결정됐지만 이 씨는 운동과 여행을 멈추고 우울증까지 겪었어요. 저는 85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좁은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못한 경험은 정말 불편했죠. 폐소 공포증이 없는 저도 그랬으니 많은 노인분들께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제 동료는 무증상 상태에서 뇌 MRI로 작은 뇌수막종을 발견했는데 치료가 필요 없었지만 6개월마다 추적 MRI를 받으며 불안과 비용 부담을 겪었어요. 뇌 MRI와 MRA는 심한 두통,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급격한 기억력 저하 등이 있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인에겐 정기적인 검사는 권장되지 않아요.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도 무증상 성인에게 선별 목적으로 뇌 MRI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20%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지만 뇌졸중으로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죠. 오히려 항혈소판제 사용으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혈압관리, 금연, 건강한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PET 스캔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성 물질로 세포대사 활동을 영상화해 암, 알츠하이머병, 심장 근육 상태를 진단합니다. 암 진단,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평가에 유용하지만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겐 권장되지 않아요. PET 스캔은 10만 150만 원으로 매우 비싸고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X선의 수십 배로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죠. 염증이나 양성 병변도 암으로 오인될 수 있어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73세 강동수 씨는 고가 검진 패키지로 PET 스캔을 받았는데 갑상선에서 대사 증가가 관찰됐어요. 조직 검사까지 받았지만 양성 결절로 확인됐죠. 강 씨는 한 달 넘게 불안 속에서 지냈어요. 가슴이 떨리고 잠도 못 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환자들에게 PET 스캔을 매우 신중히 처방합니다. 30년 전 병원에 PET 스캐너가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에게 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증상 노인의 전신 PET 스캔은 위양성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필요한 후속 검사와 심리적 고통을 목격했죠. 저도 85세 때 오래된 기침으로 PET 스캔을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도 환자의 불안을 깊이 이해하게 됐죠. PET 스캔은 암 진단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발열, 체중 감소, 다른 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경우, 신경퇴행성 질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암 선별 목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아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도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PET 스캔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 중 실제 암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대장 내시경 같은 다른 검사로도 발견 가능합니다. 방사선 노출은 흉부 X선의 7만 100배로 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죠.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65년 의사 생활과 제 노화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이 있으면 13년마다 받는 게 좋습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저남성 병변이 있으면 더 자주 받으세요. 심장 초음파, 뇌 MRI, PET 스캔은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으면 불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절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건강상태, 생활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저는 92세 의사로서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검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예방,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주치의와 상담에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세요. 건강은 병원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금연, 충분한 수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간과되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약물 복용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은 금세 악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오늘 단 몇 분 투자하시면 건강검진 결과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검진 후 처방받은 약을 무조건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병원에서 권하는 보조제나 약물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건강검진 후에도 여전히 늦게 자고 운동은커녕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건강의 열쇠는 병원이나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제 65년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말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세 이수진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던 분이었어요. 어느 해 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죠. 의사는 즉시 혈압약을 처방했고 이 씨는 매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후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알고 보니 이 씨는 평소 짠 음식을 즐겼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이 씨와 상담 후 약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며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이 씨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약만 믿었으면 계속 피곤했을 거예요. 걷기 시작하니 몸도 가볍고 잠도 잘 와요. 저는 92세지만 매일 아침 20분 산책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해요. 덕분에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건강검진 후 꼭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 3가지와 피해야 할 약물 복용의 위험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한 번 클릭으로 계속해서 소중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건강검진 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활습관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도 운동 없이 앉아서만 생활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은 이를 개선할 수 있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사실 60대 이후에도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 혈압, 혈당이 개선됩니다. 2023년 대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 이상 걷는 65세 이상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았어요. 저는 70대 초반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의사가 약을 권했지만 대신 매일 아침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3개월 뒤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은 필요 없었죠. 68세 김영철 씨는 검진에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저는 김 씨에게 식사 후 15분 산책과 주 3회 근력 운동을 권했죠. 6개월 뒤 혈당이 정상화됐고 약을 줄였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운동이 이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어요. 약보다 훨씬 나아요. 운동은 약이 줄 수 없는 활력과 자신감을 줍니다. 60대 이상은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해요. 무리하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운동이 처음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게 나왔다고 바로 약을 먹기보다 식습관을 점검하세요. 우리나라 식탁은 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죠. 이는 고혈압, 당뇨병의 주범입니다. 채소, 통곡물, 생선 위주의 식단이 건강을 지킵니다. 72세 최미경 씨는 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발견됐어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저는 최 씨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매일 채소 5종류를 먹으라고 권했죠. 4개월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크게 개선됐어요.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만 먹다가 채소를 챙겨 먹으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저도 80대 초반 소금 섭취를 줄이고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추가했더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지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소금 오지 약 1티스푼이에요. 국, 찌개, 젓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심장 건강에 좋죠.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통곡물로 바꾸거나 간식을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검진 결과가 약간 안 좋다고 불안해하면 스트레스가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혈압, 혈당,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하루 78시간 수면이 이상적이에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9세 오진수 씨는 검진에서 경미한 고혈압이 발견됐는데 결과를 걱정하며 밤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더 올라갔죠. 저는 오 씨에게 취침 전 명상 10분과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권했어요.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됐고 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만 하다 보니 더 아팠어요. 명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90세가 넘었지만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취침 전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죠.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 요가, 취미 활동으로 가능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나 산책도 큰 도움이 되죠. 검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옵니다. 이제 검진 후 피해야 할 2가지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약물 복용입니다. 검진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바로 약을 먹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질병을 치료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특히 노인은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 약물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71세 박상호 씨는 검진에서 경계성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을 먹은 후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이 생겼죠. 알고 보니 박 씨는 평소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어요. 저는 약을 줄이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했죠. 6개월 뒤 혈압이 정상화됐고 약 없이 지내게 됐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만 먹었으면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생활 바꾸니 훨씬 나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항상 부작용과 이점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죠. 대한노인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검진 후 약을 처방받았다면 의사에게 왜 필요한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생활 습관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약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째 위험은 검진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검진에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면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요.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추가 검사를 유발하죠. 67세 윤미영 씨는 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간암을 걱정하며 불안해했고 추가 검사로 CT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죠. 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 듣고 1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저도 80대 초반 검진에서 경미한 간 수치 이상을 발견했지만 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 이력이 없어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죠. 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즉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 추가 검사나 생활 습관 개선 여부를 결정하세요. 불안은 건강을 더 해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검진 후 해야 할 생활 습관과 피해야 할 위험을 알아봤습니다. 65년 의사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은 약이나 병원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후 경험은 어땠나요? 생활 습관을 바꿔 건강이 좋아진 사례나 약물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